지금으로부터 2023년 인문사회 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주최하였고 공동 주최로는 한국인문학 총연합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전국국공립대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를 하였습니다. 주관으로는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가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을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6개월 안에 뭐 원어민 애들 다 구라예요. 그거 광고 좀 그만해 그렇게.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이사장으로 계신 위행복 이사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이사장 위행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굳은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의 전의원 본부장님과 윤영순 인문학단장님, 그리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이사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축사를 보내주신 유기용, 권은희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한 발표를 맡아주신 김승욱 회장님, 이상용 선생님, 그리고 김보경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언문을 낭독해 주실 강창우, 김대견, 전인갑 세 분 학장협의회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폐회사를 수락해 주신 박영렬 회장님과 진행을 맡아주신 최윤선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몸과 마음의 고생을 감내해 주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와 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인문사회 속에는 늘 문화예술 분야가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전제하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명칭이 2023 인문사회 보고대회입니다만 오늘의 행사는 인문사회 분야 중흥의 당위성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우리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키우고 아울러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이 매우 빈약하고 전임교원 채용률, 연구비 수혜율, 학생 인건비 등등 많은 방면에서 격차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0% 가깝게 증액되었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 증액 규모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가 받는 지원 규모의 격차는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왔습니다. 최근 들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13.9% 정도 삭감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 예산이 함께 줄어들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빠르게 증액되어 왔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증액 규모는 매우 미미했으며 그래서 격차는 점점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해야 되고 설사 예산을 일부 줄이더라도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 예산은 계속 증액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간의 균형을 이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연구비 수혜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학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의 중앙연구비 수혜율은 인문사회 분야의 4배가 넘습니다. 즉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 예산이 4배 이상 늘어나야만 연구비 수혜율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가 R&D 예산이 줄어도 우리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를 말씀드리고 있고 학문의 균형 발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장이 국회의회에 받아들여지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그 과정은 절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겪어온 일입니다만 학술 예산 증액이나 법령 제정과 같은 일들이 외부로부터 호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가뜩이나 빈약한 인문사회 학술연구 예산의 감축을 막아야 되고 인문사회 학술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나 정부의 시혜적 조치로서 만들어진 결과는 그 생명력이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업들이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서 인문사회 학술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의 장래를 설계하고 학술연구 예산을 키우고 국가인문사회 학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공감대가 더욱 넓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더욱 결집되고 인문사회 분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이해와 지지가 높아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는 우리 학계의 수건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를 늘 지켜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또한 지지와 참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행복 이사장님은 지난 10여 년 한국인문사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고 현재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이사장님으로서 인문사회의 대들보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유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유기용 의원은 이번 인문사회 학술기본법을 발의해 주셨고 저희에게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유기용 의원입니다. 인문사회 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위행복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직접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문사회학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문사회 관련 학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정부 예산, R&D 예산 31조 중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은 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인문사회학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이 인문학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 멋진 말 속에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이 만났을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인문사회학 지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문사회학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권 보호 문제들을 포함해서 교육계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법안 심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함께 노력해서 이 인문사회 학술기본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보고대회가 그런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권은희 의원님의 서면 축사가 있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위원회를 맡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축사 2023년 인문사회 보고대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는 일상에서 AI와 반도체, 빅데이터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는 정서적 공유와 유대를 통해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퍼져나가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의 토대는 바로 대한민국의 인문사회학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 암기보다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야말로 정책의 공정성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재들이 의대에만 집중되는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 교육 정책 이반자로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사회과학 등 인문학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환류하면서 함께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문화, 역사, 가치를 담고 있는 인문학은 우리 사회가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학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사회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 인문사회 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문학이 발전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은희. 다시 한번 축사를 보내주신 권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신 전우연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사회 본부장 전우영 교수입니다. 저는 한양대 로스쿨에서 이제 상법을 가르치다가 올해 1월 달로 오게 됐습니다. 한 5년 전에는 제가 이제 사회학 단장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으로 오게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023년 인문사회 보고대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연구재단이 뭐 5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와 보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실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다들 부지런하세요. 네. 그래도 우리 인문사회 본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과 즉 인문사회계열 쪽에서 보면 특히 많이 부족하죠. 이번에 예산이 내년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깎인 것뿐만 아니라 이공계, 기초본부, 국책본부 그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깎였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1% 그래도 뭐 선방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그 절감하실 겁니다. 연구교수분도 계시고 또 시간 강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예산이 많이 깎였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제가 또 이사장님과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나면 우리 대증요법으로 사람을 수사해서 재판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 다른 잠재적인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우리 국민들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거냐. 이런 부분은 그 이공계로 여러분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배터리, 우주공학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 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특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한 2000년쯤 전에도 이런 문제는 항상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전공이 그냥 법률만 하니 다른 분야를 잘 모릅니다. 문외한이긴 하지만 조금 글을 읽어보거나 하면은 로마가 왜 망했냐. 그 책을 좀 보면 그게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망했다 보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인문학, 인간 정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체제 문제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다. 뭐 기본인가 영국 사람인가요? 기본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공이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하는 거 의식주 문제는 다 이공이 해결하죠. 우리처럼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물건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사는 건 아닙니까? 결국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람의 심성을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그럼 뭐 과거에도 석기, 청동기, 철기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시대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공의 힘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시족, 부족, 또 연맹체, 고대국가를 만들면서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조선, 뭐 부여,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전쟁을 할 때 그것을 통합을 할 때 파워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은 그건 또 돌을 청동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문적인 또 사회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지도자가 되지 않겠냐.
저는 뭐 법률학을 하기 싫어가지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다른 쪽에 인문대 사회대에 가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책 보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는 것이 우리 인문학 교수님들이 보내주신 책입니다. 저한테. 그런 책을 읽어보면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초가 되죠. 그러나 그런 분야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수학 등등 있지만 하나로 한 국가 단위에서 통합하는 것은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의 힘이 아니겠느냐. 그건 뭐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 기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인문사회본부가 열심히 노력할 문제입니다. 특히 예산 문제가 이렇게 되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오셨으니까 저도 뭐 사실 말씀드려야죠. 예산국장을 왜 안 만났겠습니까? 예산 담당자 만나보고 소개받아서 그냥 만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육부에 국장 실장이 가도 안 만나줍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업무상. 그래서 부탁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우선 그냥 돈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참 미안하다. 세수가 부족한데 법인세, 소득세가 적게 거치는데 이런 마당에 우리 돈 달라고 얘기하기 참 미안하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처가 다 이런 얘기 할 것 아니겠느냐. 정말 미안하긴 한데 우리 인문사회본부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죠. 정말 그 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국가 사회 발전,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 살아난 부분도 있고 또 뭐 내년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 단장님 오셨는데 그러면 뭐 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 상황에서는 융합 연구라도 하자 생각을 하죠. 인문학하고 사회과학하고 또 뭐 문화융복합단인데 그 자연계열 우리 이공계 또 의학 쪽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 또 컨버전스 융합 연구라도 하자. 그게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이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연구재단 안에서만 뭐 있을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교수님들 연구를 잘하는 융합 연구를 잘하는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다른 본부의 기초본부, 국책본부, 학술진흥본부 그쪽 예산이라도 좀 먹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요맘때쯤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예산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산국장이 바뀌어서 다음 주쯤인가 뭐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우리 실적을 이렇게 보여줘요. 사실은 여기서는 뭐 성토하는 성격이 좀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좀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 결과를 보여주자. 이러한 리서치를 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공계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바로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뭐 공학적인, 의학적인, 뭐 물리학적인 나오는데 우리 쪽은 페이퍼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페이퍼라도 좋다 이거요. 그걸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한다.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출산율이 낮다. 학생들이 지금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해법을 우리가 제시하자요. 왜 못합니까? 여기 계신 교수님들 포함해서 다들 최고의 엘리트신데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도 제시하자. 또 뭐 지난번에 전남대 한 일주일 됐죠.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도 하셨는데 거기 지역감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못하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것,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번 해보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부분을 많이 찾아내서 우리가
미국 사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흑백 갈등 보다가 우리가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종교 전쟁한 것보다 더 갈등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못하냐? 예, 그런 것을 보여주면 예산 당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2배 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도 요맘때쯤은 예산을 우리 위행복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한 2배, 3배 받아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 말씀 감하겠습니다.